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반가운 반등세입니다. 계속 하락세만 이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방향이 살짝 바뀌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망들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시 한번 그 기사들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바닥 찍었나 애널리스트 이번 주 내 8,000달러 회복을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암호화폐 중심 애널리스트인 스틸맨 같은 경우 이 프랙탈 그 차트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서 지난 3일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조치는 지난 12월 15일 역사적인 비트코인 가격에서 보였던 움직임과 유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격 패턴이 그 3,150달러 선 가장 최저점을 이제 찍었을 때 그 패턴하고 지금 현재의 패턴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 그 흐름들을 지금 유사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랙탈이 완전히 작동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내에 8,000달러를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 7,4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강력하게 뚫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의 흐름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강한 매도세 후에 다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강세 전환 조짐이 엿보인다. 다만 강세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비트코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약 7,400 부근에 100주 이동평균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그 회복세가 보이죠?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흐름인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주봉상으로 차트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서 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깨고 올라온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반등이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40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한번 이렇게 찍고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6,900달러 선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현재는 7,543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7,400달러 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제 차트를 볼 건데, 이더리움도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그렇게 이제 아주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68달러 선까지는 상승을 해줘야지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절반 이상을 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이 방향이 이제 완전히 틀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 XRP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약세, 요즘에 약세를 보이면서 많이 우려가 되실 텐데,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24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위에 있는 0.23달러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 저점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저항선이라 이게 이제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XRP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들이나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과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등을 한 상태인데 과거의 흐름을 지금 보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존이라고 구성을 해놓은 6,962달러 선과 6,830달러 선, 이 박스 안에 지금 이제 그 바이존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래도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가 맞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7,500달러 선을 지금 상향하고 여기에 첫 번째 타깃이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두 번째 타깃인 8,100달러 선을 이제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세가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알람 마스터도 비슷한 분석인데요.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거죠. 하락에서 이 양쪽 어깨가 있고 여기에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더 크게 내렸다가 다시 한번 살짝 내렸다가 올리는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전에 그래도 이 7,400달러 선을 뚫기 전에 이걸 전망을 했었고 위쪽으로 지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단으로 7,895달러 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깃은 8,755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9,619달러 선까지도 있는데 우선은 이걸 이제 천천히 깨고 올라가야지만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벨벳도 최근 분석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조치는 2015년 말에 비트코인을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시켰던 황소장이 시작되기 몇 달 전 모습과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들인데요. 이 불페넌트 패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2013년, 2014년까지 큰 틀로 이제 블리시 페넌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수렴하는 구간들을 지나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도출되는 이런 패턴들, 이 패턴들이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하락세 그리고 저점, 이 언더라인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선 자체가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선을 지금 아래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위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선들에서 지금 이제 위쪽에 그래도 위치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는 이 불페넌트 패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 이 볼리저 밴드도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가격대.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저 밴드가 이제 줄어들고 이 응축되는 형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다시 확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쭉 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또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네요. 200. 그리고 지금 RSI가 지금 50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형태가 상승,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과거에 나왔었는데, 요 형태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50 이상에서 이렇게 상승할 흐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더 장기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립토월프의 굉장히 장기적인 또 전망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승하는 흐름들 사이클 1, 사이클 2, 사이클 3까지 그리고 사이클 4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경사가 이 가파른 경사가 갈수록 이제 완만해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불리시한 그 강세장이 나오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22일 정도 나왔다면 이제 735일이 더 걸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패턴에서는 1071일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올 패턴은 1400일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갈수록 이제 완만해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만큼 이 상승하는 흐름들, 강세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완만한 패턴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건 1400일 정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가 이제 가장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경사는 계속 완만해지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까지 딱 맞아 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2022년 12월이면 정말 한참 남았죠, 아직도. 자, 그리고 비트코인 7,500달러 회복. 그리고 중장저월이 워피터 악재에도 BTC 상승은 베어마켓 종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업비트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우리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가 34.2만 개의 이더리움을 분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관계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한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27일 오후 1시 6분 업비트 이더리움 핫 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의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된 이더리움 34만 2천 개는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분실이 된 거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공격해서 이더리움을 빼돌린 공격자는 외부 해커가 아닌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조셉 영은 분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블록체인 전문 보안 업체인 슬로우미스트는 오늘 업비트에서 발생한 34만 2,000개의 이더리움 규모 암호화폐 분실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외부자 해커들의 APT, 지능적 지속 위협이라는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해커의 그 공격을 업비트가 이제 받은 부분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이 상당한 양이 이렇게 해킹을 당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죠.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업비트의 악재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베어마켓이 종료한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읽어낸 사람은 이제 그 마이닝풀 BTC 탑의 최고 경영자인 장조월이고요.
자신의 웨이브를 통해 하락세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베어마켓 기간에 시장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시장은 소식의 출처나 근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와 상관없이 악재가 터지면 곧바로 하락세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재에는 인색하게 반응한 게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초대박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락 모멘텀을 반전시킬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베어 마켓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거죠. 지금 이렇게 업비트 같이 대형 거래소에서 해킹하는 소식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 바로 악재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어 마켓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계속 있죠. 닥터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종말이 다가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치에서 65% 하락하는 등 또 다른 암호화폐 겨울을 향해 계속 폭락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암호화폐의 종말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요. 많은 그 부정적인 전망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블룸버그 비트코인 베어 마켓 곧 종료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올해 최악의 한 달을 지내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 결과 베어 마켓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500달러 부근에서 가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강도 측정 지표인 RSI가 25 수준으로 과매도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의 CEO가 비트코인 성공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선물 거래소죠. 지금 벡트는 새로운 기관 투자자 유입을 기대를 모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출발은 저조했는데 지난 몇 주간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며 기록을 연이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약 10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는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들을 제가 기사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벡트는 계속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벡트 CEO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유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중에서 이제 활용되는 게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베이 거래소에서 모네로 퇴출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상장 폐지를 한 건데요. 지금 동유럽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베이는 내년 2월 19일부터 모네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익명성 코인들이 많이들 지금 제외되는 건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업비트나 그런 거래소에서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그 코인들을 지금 상장 폐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올해 6월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 거래소의 정보 수집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TF 회원국은 내년 6월까지 이에 따른 규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마다 지금 이 거래소들은 이 다크코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런 규제안 때문에 많이들 거래소들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익명성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네로, 대시, GCash 같은 그런 코인들은 조금 더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전 총재가 디지털 위안화 일반 결제부터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일반 결제 부분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인민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반 결제 부분에 디지털 위안화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쓰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제 디지털 화폐로서 이 국내 디지털 결제 개발 및 소매 부분 활용과 국제 금융기관 간 결제 지원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소매 부분, 결제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먼저 그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BDC를 이제 곧 발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제 알리는 거죠. 이런 전 인민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전체적으로 먼저 이걸 이제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런 출신, 고위직 출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살피고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DC 발행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 들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공부하시고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는 조금 더 나중에 하시고요. 공부 먼저 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